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을 맞아 여야 각 후보 진영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우 이원종 씨가 유성시장과 도마시장, 은흥정이 거리 유세에 참여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표심을 자극했고,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도 유권자들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희경,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대전을 찾아 유성시장 등을 돌며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고,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격전지를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보령시는 서해 관광의 거점이면서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 감소도 두드러지는 곳인데요. 보령시 부흥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현직 시장과 도의원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보령은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축제 등 잠재력이 큰 인프라를 통해 서해 최고 관광도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인구는 10만 명이 붕괴됐고 보령 경제를 지탱한 화력발전은 폐쇄됐거나 폐쇄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대전 등 내륙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철도망이 없어 늘 교통 소외 논란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보령과 세종을 잇는 보령선 철도와 보령 대전 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고속철 투입, 석탄 화력 대안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이영우 충남 도의원과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동일 시장이 맞붙었습니다. 이영우 후보는 대규모 자본과 사업을 통해 인구 10만과 옛 보령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 SK 등 지역 연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서해 관광 판도를 바꿀 초대형 테마파크인 보령 에버랜드를 조성하며 제2남대천교 건설, 서해안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땅값을 100% 보조를 줘가지고 그 조건으로 우리 보령의 청년들을 30% 의무 채용을 해서 청년의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후보는 지난 8년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다음 4년 내 마무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웅천과 청라산단 분양을 통한 1,8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화력발전 후속으로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 원산도와 주변 섬의 관광벨트와 보령 머드를 활용한 K-뷰티 치유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원산도를 축으로 한 4개 섬을 5섬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멋진 힐링 관광도시로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소속으로 현재 외과 의원을 운영 중인 현직 의사 고종군 씨가 보령시장 당선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정당 또 팀 대결 모양을 띠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재산과 세금,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들과 후보자 낙선을 위해 SNS에 허위 사실 비방글을 올린 선거구민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재산과 세금 납부 내역을 축소해 101만 부가량의 책자형 선거 공보에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본인의 허위 경력이 담긴 명함과 책자형 선거 공보에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비리와 비방글을 올린 C씨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가시기도 전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퍼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 두창 백신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경은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 중동 등 전 세계에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흔히 천연두로 불리는 사람 두창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오한이 나타나고 온몸에 수포와 고름이 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은 2에서 4주 정도 지속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명률은 3에서 6%로 코로나19 국내 치명률 0.13%와 비교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 두창 백신으로도 교차 면역이 돼 85%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치료도 할 수 있어 과도한 불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숭이 두창에 노출이 됐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에 노출 후 4일이나 14일 이내에 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혈액과 체액 등이 상처나 점막에 직접 접촉했을 경우 감염됩니다. 오염된 옷과 침구, 감염된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 바늘과 접촉했을 때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력은 코로나19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액이나 병변, 혈액 같은 걸로 피부에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 그것도 장시간 노출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만약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에서 귀국 후 3주 내로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1339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혈액과 체액 접촉을 방지할 개인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공인인증을 비롯한 현재 실생활에 쓰이는 보안 체계는 해킹에 뚫리기 쉽고 특히 연산 능력이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하루 만에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차세대 암호체계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양자 암호마저 해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공인인증서 4만 6천여 건이 한꺼번에 털리는 등 2015년 이후 5년간 국내 내노라 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 7만 5천여 건이 해킹됐습니다. 현재 실생활에 쓰이는 보안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인데 특히 연산 속도가 탁월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런 인증 암호를 하루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가 양자 컴퓨터로도 깰 수 없는 양자 내성의 차세대 암호체계 개발에 한창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연산 과정의 출력 에러 등으로 생기는 선형 잡음 문제 때문에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역시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선형 잡음을 잘게 쪼개면 소형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공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선형 잡음 문제 기반의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가 비교적 소규모로 잘게 쪼개서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 영역을 보다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또 새로운 차세대 암호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풀 수 없다는 양자 암호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암호화하는 쪽에서 또 새로운 암호를 또 찾아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양자 정보 과학기술 학술지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실린 이번 연구는 해킹 불가 영역으로 알려진 양자 내성의 무효화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자 컴퓨터, 수학, 암호학 등 관련 산업 분야 연구의 방향성과 활용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주말을 맞아 대전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지만 세종과 충남 지역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1명 감소한 446명으로 나타나 5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세종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140명으로 어제보다 26명이 증가했고 충남의 경우도 631명이 확진되며 어제보다 7명 증가해 감소세가 주춤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되고 바닷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와 횟집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넙치와 우럭, 전어 등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의약품, 중금속 포함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출하 연기나 판매 금지, 회수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해 섭취하고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두세 차례 깨끗이 씻어야 하며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자 유치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2022년 관내 유망기업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관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 가운데 평가표에 근거해 15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문 교육과 기업 컨설팅, 투자 상담에 참여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 밤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낮아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덥겠지만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